그리고 지금 이제 뭐 여러 활동들을 좀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걸 하다 보면 이제 수강생분들 이제 막 만날 거고 여러 가지 네. 질문을 받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이 많이 이렇게 하는 질문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음. 어떤 질문을 아무래도 제일 많이 해요? 아무래도 그 투자금이 적으신 분들이 하는 고민들이 되게 많아요. 하시는 고민들이 대부분 동일하더라고요. 네, 네. 어떤 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아파트 물고기 잡는 법을 통해 가지고 아파트를 계속 봤는데 그 돈으로 아파트를 투자를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안 좋은 걸 아, 사야 될 것 같고. 아, 그래서 네.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뭐 빌라 이런 건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뭐 되긴 하죠. 충분히 살 수 있죠. 그 돈이면. 사고 남죠. 사고 남죠. 그런데 네. 저는 그런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아직도 네. 그런 질문이 온다고요? 네. 그 물고기 어, 잡는 법을 듣고 계시면서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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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또 지방에 있는 오피스텔, 빌라 이런 걸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네. 어, 솔직하게 그냥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다고. 그런 데 어, 투자하실 거라면 네, 네네. 나중에 매도할 때 너무 힘들다. 저도 아직 매도 못하고 있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네네. 것처럼 경험해 보니까 안 좋기 때문에 권유하지 않고 특히 초보자한테는 절대 권유하지 어, 않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투자금이 적은 분들이 이제 실수하시거나 또는 질문하시는 게 계속 구축 아파트를 보세요. 네, 제가 돈이 봤을 때는 적으니까. 맞아요. 예. 근데 이게 그 어플 부동산에 이제 뭐 어플들을 보면은 매매가랑 전세 가격 차이, 매전 차이라고도 하고 뭐 갭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네. 금액을 딱 뭐 1억이면 1억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쭉 보여주는 아파트 단지들을 보여주는 그런 어플들이 있는데 그걸 딱 설정해서 안 좋은 것만 계속 보시더라고요. 아, 네, 네. 우리가 이제 사실 배울 때는 제일 좋은 것부터 해서 뭐 상위 30% 이내 또는 네. 하다못해 상위 50% 이내 아파트에 투자를 하자라는 식으로 이제 배우는데 이 배운 거를 현실에 적용을 잘 못하시고 아, 투자금 내가 가진 거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시려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 뭐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내가 팔아야지 돈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네, 네, 내 네. 돈이 되는 거라서 이제 팔 수 있냐, 이게 팔기 수월한지 힘든지 이거를 따져보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 최대한 내 투자금 안에서도 최대한 좋은 거를 사셨으면 해요. 네. 결국은 이제 그분들의 논리는 아마 그런 거겠네요. 2천만 원 투자해서 여기는 아무리 못해도 2천만 원 오를 것 같고 100% 수익률이 확실시 될 것 같은데 음, 저기에다가 5천만 원 이상 넣었을 때 3천만 원밖에 못 오르면 어떡하냐. 아마 뭐 그런 비교를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거기서 맞아요. 지금 똘꼬님이 해준 이야기가 팔아야지 돈인데 실제 그 가격에 못 팔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2천만 원 오를 거라고 기대했는데 뭐 한 기껏 해봤자 500만 원 올랐는데 갑자기 못 팔게 그럴 된다든지. 수도 있고 뭐 2천만 원 호가 네, 나왔지만 실제 팔려고 내놨을 때는 이야기가 또 다를 수도 있고 맞아요. 네. 그런 거를 생각을 조금 적게 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아,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이 네. 하는 공통적인 질문 중에 하나는 이 세금 문제. 아, 네,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파트 투자하는 건 맞을까요? 지금 아파트 어, 투자해도 될까요? 이런 네. 질문을 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사실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고민 안 하시거든요. 세금 많이 내면 좋죠. 완전 좋죠. 네, 그냥 세금 낼 거 내고 네. 투자하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근데 이제 보통 초보분들 입장에서는 세금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커 보이니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 저는 예전에 그 구축 아파트 저도 옛날에 많이 봤거든요. 처음 투자할 때. 네. 근데 그때는 구축을 보고 싶어서 봤던 건 아니고 신축은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음, 그리고 신축이 남의 나라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축은 아무래도 가격이 제가 보는 게 1, 2억대면 신축은 막 3, 4억대였으니까 3, 4억대 아파트를 내가 산다라는 것 자체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회 초년생 때. 네. 당연히 전세 살면 1억 미만짜리 사는 거고, 그럼 그 아파트 집값은 당연히 2억 미만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가 이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 진입장벽이 저는 있었어요, 옛날에. 아마도 그래, 지금도 그런 분들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저희가 이제 투자금이 5천만 원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네, 되도록이면은 크게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음, 그 말이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이 없어도 백화점 가서 구경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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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좋은 거 네, 보고, 아, 그래도 내 돈에는 안 되네? 그럼 다 그 옆에 있는 가게 가서 또 볼 수 있고, 이게 되는데, 내가 투자금이 적다고 이제 안 좋은 지역들, 안 좋은 구축만 보게 되면은, 아, 이거는 약간, 아까 좋은 아파트들이 예를 들어서 1군 아파트들이 백화점이다, 1, 2군 아파트들이 백화점이다라고 친다면은, 이런 건 약간 아울렛 매장 가서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어떤 좋은 것과 별로 안 좋은 것, 그 다음 순서와 이제 비교하는 것도 연습도 안 되고, 어, 그리고 내가 충분히 이제 신축이라 하더라도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저층이라든지 아니면 33평형대만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지고 네, 40평형대가 저렴하다든지 아직 가격을 네, 못 쫓아가서 이런 경우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매물도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 그 사실 저희가 뭐 이제 입지가 조금 안 좋은 곳에 구축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수강생분들을 되게 많이 만났거든요. 그리고 제가 막 운영하고 있는 실전반 내에서도 좀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제가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 저 친구는 이제 엄청나게 많이 오를 수 있다. 검토해봐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마지막에 그분은 뭘 검토했냐면 그 1군 입지 바로 옆에 길 건너편 구축에 포함하는 구도심에 가서도 또 3군 아파트 갭 2천짜리 아파트를 본인은 선택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자기는 어차피 이게 다 오르면 다 오를 거기 때문에 수익률 100% 200% 이제 생각을 한다라고 했는데 막상 이제 저희가 조금 관심 있게 봤던 지역들은 사실 2, 3억이 우습게 올랐고 그 친구는 아직 1,500만 원밖에 안 올랐거든요. 네. 그 현실이 이게 과연 그렇게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제 경험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네네. 들어서 어, 다들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실제로 투자를 해보다 보면은 저층, 1층, 2층 이런 거는 사람들이 안 가져가서 저렴하게 아, 남아있는 물건들도 있고 네.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는 투자 기회가 되게 됐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이 되게 또 큰 수익률을 대신에 거기는 줬었고 이제 뭐 입지가 좀 더 음. 좋았겠죠. 그렇죠. 일- 대신 근데 투자금이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3군에 있는 구축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네, 네네. 투자금이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최대한 좋은 것부터 좀 아, 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그리고 맞아요. 매물을 꼼꼼히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저층이라서 빼고, 아, 이래서 빼고, 아, 저래서 빼고, 이러다 보니까 안 남는 것 같아요. 네. 아. 네. 그리고 또 있나요? 수강생분들이 뭐 묻는 질문들이? 그거를 또 많이 하시죠. 시세 차익형 투자를 할까요? 수익형 투자를 할까요? 뭘 네. 해야 되죠? 이거는 본인 상황을 본인이 먼저 딱 파악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제가 투자를 할 때 처음 했던 게 2017년도에 그 물고기 잡는 법 듣고 나서 그 강의에 나왔었나 첫 번째 책에 나왔었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뼈다귀 그래프 그리는 게 나왔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뼈다귀 그래프 그리는 거를 밤에 한번 해봤는데 그게 일종의 그 투자의 나침반 역할을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뭐랄까, 헤매질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수익형을 할지, 시차익형을 할지, 헤매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은 그때 당시 3,500만 원이었는데, 3,500만 원으로 뭔가, 그 수익을 내려니까 2년에 100%씩 수익은 내고 싶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익형으로는 투자를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 아. 네, 그러면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시작하시는 분인데 명의를 쓰실 수 있다. 네. 네, 취득세율 구간이 그렇게 크지 않다, 높지 않다 네. 그러면은 저는 시세 차익형 투자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 그게 1순위라 1순위다. 생각하고 네. 그런데 저희 이제 부동산 초보인데 너무 초보다 보니까 이미 많이 저지르신 분들이 있어요. 여유가 아, 없는 네. 분들. 네, 네. 그런 분들은 이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수익형 하셔야 된다 생각해요. 어, 네, 네. 수익형 하시고 대신 좀 시세 차익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종목으로 네.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렇게 시세 차익형과 수익형 중간에서 이제 둘 중에서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 이도 저도 아니고 이제 공부만 계속 하시거나 투자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저는 투자를 계속 할지 말지 이거는 그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예, 어, 저희가 예, 그냥 우리가 공기 중에 살면서 숨을 쉬는 것처럼 자본주의 네. 사회에서는 그냥 숨 쉬는 것 같이 재테크를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아, 예, 투자는 그냥 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예, 따지면 오늘 뭐 그냥 외식할까요? 집에서 밥 차려 먹을까요? 그 두 개 중에서 선택하긴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밥을 굶고 먹어야 있을 수는 되니까. 없잖아요, 계속.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시세차익을 할지 수익형을 할지 그거는 네, 이제 뼈다귀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고 네. 또는 본인 명의를 쓸 수 있는지 보시고 그다음 아,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방향성이 생기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1주택자분 같은 경우는 사실 하나 더 살까?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네, 이제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취득세를 조금 더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뭐 최고 세율까지는 아니지만 뭐 8%대까지 뭐 내야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 정도 더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이게 그 1주택 네. 가지고 계신 거 비과세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 비과세가 일단 발목을 잡는 것 같고, 근데 비과세를 받고자 하시면은 사실 주택을 더 이상 취득 못 하시겠죠. 또는 이제 네. 일시적 이주택으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공부도 이제 힘드신 거예요. 저는 실거주라면 당연히 옮기라고 할 것 같아요. 더 좋은 거를 사는 거라면 일단 문제는 없네요. 네. 더 나쁜 거 사는 것만 아니라면 저는 괜찮다 생각해요. 네. 여러 음. 개를 또 산다고 하신다든지, 예, 그런 거 아니라면. 아, 오늘 질문을 엄청 많이 드렸는데 답변을 또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도움 많이 받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각 지역에 대한 전망들을 저희가 많이 하진 않았지만 뭐 서울에 대한 의견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지방에 대한 어떤 의견도 좀 주셨고 지방 소도시에 대한 의견도 조금 주셨고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은지 어떤 지역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는 실행을 하면서 뭔가 자꾸 잡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맞아요. 결국 잡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마음을 잡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똘콩님은 왜 안 되죠? 왜 안 되죠? 왜 안 되죠? 왜 안 되죠? 네, 그렇게 이제 쿨하게 답을 해주셨는데 그 마음에 휩싸여 가지고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가격 분석도 그렇고, 사실은 투자를 할 때 투자처를 고른다기보다는 스스로 납득하는 과정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현장 임장을 다니는 것도 그렇고, 가격 분석도 그렇고, 스스로 납득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 확인 이런 걸 음,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초보 입장에선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런 네, 부분은 강의라든지 다른 또 좋은 뭐 툴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네.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불인이 분들에게 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부동산 투자를 만약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면 그 세금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손해 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는 할 수도 있지만은 네, 투자를 하면서 얻는 그 경험이라는 거는 무형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이왕이면은 하나라도, 한 채라도, 어, 예, 연습을 삼아서 한번 투자를 해봤으면 좋겠다. 고민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네. 싶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거나 살면 되는 건 아니죠. 아유, 안 되죠. 세상의 공부는 좀 해야 되는 거죠. 아, 기본적인 공부는 해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초반에는 한 1년 정도는 힘들겠지만, 공부하느라 힘들고, 현장에 이제 안 네. 하던 거 해보려고 하니까 힘들겠지만, 1년 정도만 이제 열심히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훨씬 편해진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애들이 한 네, 5살, 7살 넘어가면 확실히 좀 편해지는 것처럼. 네, 맞아요. 어, 네, 그거는 경험자만 해줄 수 있는 조언이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조심 들어가세요. 네.